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장이 좀 안 좋아서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다 우리가 조정을 받은 거는 한 8일 뭐 이 정도 됩니다. 한 2주 정도 되는데 장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장이 안 좋아지면 다시 좋아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 다만 전략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10월 한 초까지 딱 그 구간에서 한번 또 수익성을 노려보는 그런 구간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내용은 중소형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해 좀 해보고요. 어떤 종목들이 좀 실적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은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준비 좀 해봤고요. 사실 저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자주 접하진 않는데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도 많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이런 이슈가 나올 때 향후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최근에 보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건설 같은 종목의 주가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져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도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짧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시절에서는 현대건설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분들이 많이 인지하는 것들이 뭐 아파트 하면 힐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현대건설 자체가 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체크해 보면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먼저 아이패밀리 SC하고 클리오 요 관련된 내용들,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화장품 관련돼서 영업이익하고 매출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부분에서는 지금 클리오가 가장 매출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이패밀리 SC는 매출은 뭐 우리 저 지금 CS 인터내셔널, 에이블 CNC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작기는 한데요. 이 쿼터까지의 모습을 갖다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클리오 같은 경우가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뭐 10%가 조금 넘고요. 다만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CS 인터내셔널이나 에이블 CNC보다는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다. 매출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가 어떻게 보면 그 탄력성이나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훨씬 더 높다.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있죠. IPM SC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을 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최근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들은 CS 인터넷 매출 증가율이 최근에 가장 많았고, 그런데 영업이익률 증가, 매출 증가가 고루 나타나는 그 PQ가 이제 팍팍 늘어난 기업 같은 경우는 IPM SC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클리오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률 증가가 또 상당히 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매출이 늘어나는 건 뭐 공이 많은데 영업이익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가 아이패밀리스하고 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 좀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도 우리 클리오하고요, 아이패밀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가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하는 건 그래도 고평가되어져 있는 것들보다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우리가 주가가 공략을 할 땐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해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IPMSC를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도대체 어떻게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라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 좀 글씨가 좀 그럭구리구리하죠. 뭐 제가 빨리빨리 준비하느냐고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은 바로 이 IPMSC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표는 볼 테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3개월 안에 또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매수세만 좀 붙어주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고요. 매출액은 지난해 2023년도에 1,480억 정도 했어요. 근데 올해 지금 2분기까지가 벌써 1,000억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지난해가 200억 정도 했는데 지금 2분기까지 지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187억 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YY 대비 성장률이 앞으로 3분기, 4분기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주시면 주가 상승폭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또 리바운딩 할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클리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높다는 건 효율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일을 그만큼 잘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주가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쭉 조용히 있다가 쭉 꾸준하게 이제 주가가 상승해 오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것들이 바로 북미 진출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핫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의 스타트한 라인까지 거의 다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자리 잡고 조금 뭐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매크로가 계속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은 결국은 매크로 때문에 악화된 부분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크로 악화가 더 있을 만한 사유가 많지 않다면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인 또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중소형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한 2만 원대 있어요. 뭐 마녀공장도 그렇고 클리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로다가 우리가 뭐 원하는 수익률을 정해서 좀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적으로 보거나 수급적인 내용으로 보면 IPMLSC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스타트 라인이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는 주가가 쫙 치고 올라온 건데, 동남아에서 이제 어쨌든 나름 그래도 좀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은 자리, 이 자리에서 이제 멈추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녀석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주가가 물론 3만 1,000원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자리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분할 매수 잡으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 라인은 뭐 여러분들께서 적당히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20의 이동평균선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 이 부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방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상방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무너진 자리까지만 보는 것들이죠. 우리가 뭐 윗단 이런 것까지 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겁니다.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빈자리가 있는데 이 윗단에서도 이 올라가는 것들은 바로 그냥 4분기 가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구간까지 공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클리어 보실 분들은 뭐 3만 한 7천 원 정도 수준까지 고려해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마녀공장이나 아이페밀레스시나 지금 클리오나 다 비슷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 드린 건 마녀공장이긴 한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어쨌든 아이패밀리에스시와 클리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중소형 화장품 중에서도 우리가 리바운딩을 한번 볼만한 종목이지 않나. 우리가 늘상 보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이런 큰 회사들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조금 개인들이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해외 채널 성장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초기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마녀공장이 좀 성장세를 간다. 특히 이제 해외 매출 부분에서 성장세를 가고 있는 거고, 과거 초창기에는 이제 일본 시장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장성이 이제 멈췄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상장 후에 주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미국 진출을 해서 뭐 코스트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매장들을 우리가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 그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고민하실 때는 조금 글쎄 그 급하게 보시지 말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시장에서 받아주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또 수급이 또 쏠리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YY 성장률 이런 것들 상당히 좋고요. OPM도 상당히 좋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보면 세 종목 다 크게 차이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골라 가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라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다 다른 건 안 보고 지금 미국 관련된 거 아마존, 얼타뷰티 여기 같은 최근에 보면 얼타뷰티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슈가 있는데
하반기 또 우리가 세일 시즌 또 생각해 보시면 또 충분히 반등 요소는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점, 요점이 중요하고, 일본은 그냥 글쎄요, 또 돈만 쳐도 그냥 버텨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최저가 부분, 뭐 이 정도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뭐 각종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도 올 연말까지는 크게 동사 내부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올해까지는 지금의 트렌드를 꾸준히 유지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외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59% YY 성장, 이것도 괜찮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다만 이제 9월달 같은 경우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주가가 눌려준 거, 그 정도는 감안하고 가시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눌려줘야지 또 한번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애널리스트 자료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자료인데요. 지난해에 대해서 이제 매출 한번 쭉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이거 보시면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220억, 250억 이렇게 가다가 300억대로 쭉 올라왔잖아요. 자, 2분기 피크 친 것도 이해 가겠습니다. 근데 4분기도 피크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찍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 부분 정도로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기 정도까지 시장만 받아주면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2분기 때 좀 최고 실적을 내고요. 균질하게 좀 성장이 좀 나타나는 부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자리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 부분만 좀 잘 체크해 보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 개선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를 갖다 이제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데 뉴스 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바람이 이때 많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소형 화장품주가 앞에서도 클리오, 아이피엠에 다 주가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좀 주가의 움직임 표에 마녀공장이 좀 그 탄력성이 상당히 크죠.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관심을 받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저점이 실제로 상장 후에 가장 큰 낮은 저점이에요. 이때 우리가 수익을 한번 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코스코 진출 이슈가 얼마나 코나, 이 뉴스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자리 잡는 모습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만 원, 2만 1천 원, 2만 9천 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해주시면서 가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형 화장품주 같은 관련된 것들 대부분 비슷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 종목을 갖다 다 동시에 매수하면 안 되죠. 다 같은 분야니까 흐름이 좋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매출 증가율이나 영업이익률 증가에 좋은 건 아이패밀리 SC가 일단은 가장 1등이다. 그러나 미국 진출 시나 오프라인 매장 진출 이걸 갖다 명확하게 또 보유하고 있는 게 또 마녀공장이기도 해서요. 그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주가의 탄력성 부분. 글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뭐 지금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이 정도 사이 정도 보고 가는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 더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이 마녀공장 매수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녀공장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패밀리에서 씨도 조금 편입을 좀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사실은 공유를 좀 합니다. 중복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비중 조절을 통해 가지고요. 두 개에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빨리 버리고 하나 또 홀드하고 이렇게 가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갖다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또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9월 18일 금리 인하는 하긴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건설주도 어느 정도 체크해야 되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건설주에서 1등주 하면 현대건설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 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평당 분양가가 드디어 2천만 원대를 넘어섰다. 전체 평균이니까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분당이나 뭐 용인 수지 아니면 뭐 안양 이런 쪽 관련돼서는 상당히 높게 또 분양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저쪽 남쪽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도 있고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야지 건설주는 상승 여력을 받아갈 수 있고요. 투자 프로젝트가 현대건설이 상당히 많아요. 투자 프로젝트는 보통 자기 자본을 들이기도 하지만 대출을 통해서 자본을 갖다 어떻게 돼요? PF 발생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가 조금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바로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점들을 봐서는 앞으로 이게 뭐 단기적으로 보고 종목을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부분이 과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과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부분이 감소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그냥 자체가 업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건 어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형 프로젝트들이 꽤 많습니다. 그 가양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정역 세권, 그다음에 힐튼 호텔 이런 것들이 지금 대단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투자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금씩 확실히 명확하게 바뀌어가면 수익성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그래도 현대건설 정도 되면 아무리 못해도 뭐 한 5만 8천 원, 뭐 5만 5천 원 이 정도는 찍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글쎄 한 1년 정도만 보유하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뭐 이야기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타일이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바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포트폴리오에 건설주 하나 정도는 지금 정도쯤에는 넣어볼 만하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건설 연결 실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매출 변화가 대단히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영업이익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적정 밸류에이션 부분만 저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2023, 2024 넘어오는 과정에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적어도 중간 정도 수준까지는 자체 밸류에이션 대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흐름만 받아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체크를 좀 하고 가면 나름 그래도 뭐 우리가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좀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 실제로다 보면 여기 가이던스장의 평균적인 금액이 지금 저는 이제 이 원래 그냥 크게 매출 변동이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서 2024년도 오는 과정을 쭉 생각하면 이 기본 밸류에이션 봤던 것들이 뭐 한 8, PER 8, 9 이 정도 수준이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맥스는 한 5만 5천 원까지도 보는데 구간적으로 보면 이제 크게 길게 본다 그러면 4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이슈와 더불어서 조금 더 모멘텀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3만 원부터 한 3만 한 5천 원 이 정도 구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볼 생각은 별로 없고요. 지금 우하방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조금씩 저는 담아가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가끔 가다가는 좀 모아가는 종목도 조금 있어줘야지만 또 괜찮고 낮은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들은 그닥 크게 또 무리수가 없잖아요. 뭐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뭐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게 항상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들이 항상 존재하니까 이럴 땐 또 수익 냈다가 이렇게 가시는 방법도 존재한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도 가능하고 중장기 대응도 가능한 종목이 현대건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오늘의 메인 주제는 중소형 화장품 중에서 하나 골라보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쪽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밀리 SC나 마녀공장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 골라보시면 매력적으로 또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처럼 뭐 비중 조절해서 두세 개 가져가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전 금요일이라서 오전 일찍 여러분들과 만나 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머니캐니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